네, 안녕하십니까. 조선 북방 국경선 관련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위쪽 지도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 가셔가지고 그 뜨는 동영상 클릭하셔가지고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번 시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압록강, 두만강을 잇는 이것이 국경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맞다. 여기가 압록강, 두만강인데 이거보다는 더 위쪽에 있는 여기가 조선과청의 경계, 조선의 북방 국경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조선 청나라 국경 획정의 배경, 그리고 조선의 영토권 주장, 마지막으로 관도에 관한 협약은 무효다. 여기까지 보고 이런 사실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역사학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의 입장, 지금 저와 같은 저와 유사한 저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여러 학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드리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밝혀놓은 그런 연구 결과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먼저 이 조선 청나라 국경 획정의 배경,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김두캉 선생님 얘기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국경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확정을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요게 끝입니다. 굉장히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주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주된 이야기인데요. 조선의 영토권 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보통 여기 압록강, 두만강이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 너머에 여기까지를 조선이 영토로서 주장을 했을까? 여기를 영토로서 주장했을까? 정말로 그게 영토임을 알고 있었을까? 조선 스스로가? 그게 이제 문자 기록으로서 증명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측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거를 그 문제 삼을 거거든요. 아니, 지도에 끈 이렇게 선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기록으로 그게 증명이 되냐고. 그렇게 이제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다소키치가 끄었던 이 선이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시간에 찾아보니까 김두캉 선생님이 그 옛날에 이 인터넷도 없는 그 시절에 이미 이거를 다 책을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다 찾아 놓으셨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과 청나라,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1662년 현종 3년 5월 의주 부윤 이시술이 의주 사람에게 압록강을 넘어가 벌채하도록 허가문서를 발급했다. 청나라가 이 일을 트집잡으려 할 때 현종이 압록강 이북이 우리나라 영토라는 말을 했다. 정말? 현종, 우리나라 임금 현종이 압록강 이북이 우리나라 영토라는 말을 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 여기 보시면 1662년 현종 3년 5월 1662년 현종 3년 5월에 이시술의 일 딱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주상, 임금이 이르기를 이 뒤로 파소하는 일은 어떻게 의논해야 할까? 의논해 정해야 할까? 하니까 신하 태화가 아르기를 압록강을 한 개로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압록강을 한 개로 삼을 경우 우리 땅이 전애들에게 청나라한테 들어가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맞는 거죠. 현종은 분명히 압록강 너머까지 우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헌사료로서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그 원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황해점람도가 완성된 1718년에서 13년이 지난 1731년 영조 7년에 영토 문제가 일어났다. 어떤 문제냐? 봉황성에서 얼마 멀지 않은 초하와 애하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을 망우초라 하는데, 당신의 봉천장군, 청나라 장군 나수투가 밀수꾼과 도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우초에 칼운, 경찰시설, 경찰관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청나라 조정에다가, 자기 나라 조정이죠. 자기 나라 조정에다가 이것 좀 설치할게요 했더니 청해 옹정왕제 황제가 거기 조선 경계니까 조선에 먼저 통첩해서 의견 들은 다음에 해,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압록강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봉황성 근처, 봉황성에서 얼마 멀지 않은 여기에 조선 경계가 있다고? 이 놀라운 일이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1731년 영조 7년 봉황성에서 멀지 않은 초하, 애하, 망우초, 이게 나오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에 1731년 영조 7년 망우초. 청나라 예부에서 망우초 지방에 수로를 설치하여 어쩌고 저쩌고. 망우초는 바로 봉황성 근처 초하와 애하가 합해 감돌아서 들어오는 곳인데 경계가 우리나라와 접해있다. 경계 우리나라와 접해있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이라는 겁니다. 봉황성 근처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구글 쳐보니까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압록강, 여기가 봉황성인데 봉황성 근처에 이렇게 실제로 애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애하, 이 한자가 맞거든요. 이 한자 먼저 보고 갑시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애하, 초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쳐지는 곳이 봉황성 근처에 있다. 풀초자, 그죠? 여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문자 자체는 맞습니다. 글자가 일치해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봉황성 근처에 있느냐? 조선시대 북방사료자료집에 실제로 애하는 봉황성 인근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쳐보니까 이렇게 이제 확대해 보니까 실제로 봉성, 이게 봉황성이거든요. 봉황성 근처에 애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 문자로 적혀 있는, 저 기록들에 적혀 있는 애하가 이 애하가 맞다. 맞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봉황성 근처에 합쳐지는 강 중에서 초하가 있느냐? 풀초자 쓰는 초하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중국어로 풀초자를 카오라고 하잖아요. 카오가 있습니다. 봉황성 근처에. 애하하고 합류해요.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게 풀초자가 맞는지. 확대해보니까 여기 풀초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대놓고 훨씬 확대했더니, 그러니까 봉황성 나오죠? 봉성, 봉황성. 훨씬 확대해봤더니 초화대교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초화를 건너는 대교. 그래서 이게 풀초자 쓰는 초화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봉황성 근처를 흐르고 애하하고 합류한다. 봉황성 근처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력한 가설 정도로 제가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 압록강에서 이 초하고 애하가 하면 여기가 망우초 같은데 이 근처가 여기가 제가 재보니까 그 구글 지도로 재보니까 한 4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압록강으로부터.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봉성 여기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0km 50km 됩니다.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그 레지가 끈 그 서양 선교사가 끈 그 국경선이 지나는 곳이 맞을까 이거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근데 여기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구글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한국사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 41-3에 요런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지도가 나와요. 요 논문에 요 지도를 요 출전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 제가 보기 요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중국식 방향 그 표기입니다. 의주 써있죠? 여기가 구련성입니다. 구련성, 의주. 여기 보면 초하라고 써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풀초자가 맞거든요. 구련성 위쪽으로 흐르는데 의주에서 출발하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초하하고 만나는 이제 그래서 요 근처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도에는 이렇게 표기됐는데 이게 뭐 1980년대 지도라고 하잖아요. 1987년이네요. 저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 그 레지가 끈 그 선으로 이제 그 지도로 찾아보면 여기가 구련성이라고 적혀 있고 요게 구련성입니다. 여기가 의주예요. 구련성 위쪽으로 오르고 의주에서 출발하는 뭐 의주로 합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의주하고 만나는 요 강 요렇게 흐르죠. 저는 요 강 요렇게 흘러가는 거에서 요렇게 만나잖아요, 요 선이. 이 어딘가가 그 초하고 애하가 만나는 그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끄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다. 문헌으로도 증명되고 그 문헌이 지도하고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요 어딘가가 그 조선과 청의 국경선으로서 애하와 초하가 만나는 곳이라고 표기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확실하다,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력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계선이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옹정 황제도 여기다가 망우초에다가 경찰관서 세우려 그러니까 부하장수가 그러니까 안 돼, 거기 조선 접경 지역이야, 거기 상대방 국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에 거기 넘어가면 이쪽은 청나라 저쪽은 우리 조선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래서 문헌 기록으로도 상당히 이 지도가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 어느 정도는 확인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련성, 이게 지금 현재 구글 지도거든요. 구련성이 여기입니다. 의주가 여기에요. 구련성 위로 흐르면서 의주에서 만나는 압록강하고 요강 요렇게 따라가고 봉천 여기가 이제 그 봉황성이죠. 봉황성. 그냥 지금은 봉성 이렇게 하는 거죠. 봉황성 이제 봉성. 그래서 요게 이제 초하거든요. 요거랑 요게 만나는 요 지점. 요 근처에 조선 청 국경선이 있었고 그게 아까 전에 봤던 요 선이다.
여기다, 여기. 요 근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 넘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넘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것 같다. 그게 이제 저의 지금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두칸 선생님이 간도에 관한 협약은 무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 페이지 그리고 여기 이제 두 페이지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띄워드리고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 김두칸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주국에서 관리 생활을 하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 스파이였습니다. 독립운동 지사죠. 근데 어쨌든 만주국 관리로서 스파이이긴 했지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근무지가 통화성이었습니다. 통화 집안. 그래서 딱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역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이런 환도의 회상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남기셨을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작성자 자체가 주는 신뢰도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얘기, 그 이제 문헌 사료로서도 어느 정도 입증된다. 이건 이제 다 얘기 드렸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입장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2012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에서 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조선왕국도와 같은 서양인들이 만든 고지도를 근거로 간도가 조선 영토라는 점을 밝혔더니, 그리고 간도 협약이 무효되면 영토 수복 가능하다, 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기도 교육청 자료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이 간도 협약 이전에는 우리 영토 편입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런 자료들을 발굴해가지고 더 이런 얘기를 주장해야 될 기관이라고 저는 보는데, 반대로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애들한테 배포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자료 그거 만들어서 뿌리면 안 된다고 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자료가 이 중앙일보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드는 우리 역사 넷이라고 하는 이 자료인데, 여기에도 물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저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자료도 낸 적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우리 역사넷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국서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물론 거기 맨 밑에 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라서 우리 기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적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정부의 관할 밖이 없고 두만강을 건너 개간지를 확대한 삶이 있는데, 고종 초기 함경도 사람들이 정부 관할 밖이 없고 아직까지는 남의 국경을 침범하는 범월이라 하여 불법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 및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 관리들을 관도에 파견해서 관도 지역을 우리나라 그 영역으로서 관리하려는 노력이 나오거든요.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 땅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넘어가서 불법으로 사는 거를 합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나중에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그 외교권을 빼앗아서 그 청과 맺은 그 유명한 간도 협약을 할 때 원래 조선 것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청에게 넘겨주면서 다른 이권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일본은 왜 거기에 간도 파출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왜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소에 역사 선생님으로서 가졌던 의문 플러스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갖게 된 탐구 활동의 결과, 갖게 된 생각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냄에도 교과서인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홍경래난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을 달리합니다. 이게 사실상 여기는 다른 나라, 여기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불법이라 이거지. 방금 전에 여기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에 쓰신 분, 이분의 얘기는. 자꾸만 우리가 저 선을 우리나라 국경선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교과서에서 자꾸 저렇게 하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색깔만 달리했어. 그렇다고 남의 땅이라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겁한 변명인데.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요렇게 꺼놓고서 여기 청, 조선, 러시아, 일본 이렇게.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 청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이것도 또 아니 그냥 점선 꺼놨을 뿐 이게 국경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헤네 메뉴에서 나온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학교에서 쓰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명확하죠, 그죠? 청 이게 몽골이라 이거죠. 러시아, 조선, 일본 색깔 다 다르죠? 이건 명확하게 그렇게 했네요. 정말 이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예 이렇게 딱 확정해놓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나중에 그 중국 학자들 혹은 중국 정부하고 이런 거를 다툴 때, 아니, 너네 나라 교과서에서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거 따지면 어떡하냐,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학자들이, 저와 같은 선생님들이 되게 외로운 거죠. 이런 것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리셔가지고, 특히 자기 자녀에게 한번 너네 학교 역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제작한 이 동영상 같은 거 링크로 보내드리고,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도 선생님이랍니다. 이 영상 제작자가. 그리고 이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학교 역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한번 의견을 한번 달라고 얘기해 보시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의 국경선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간도협약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정지해놓고 화면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적어놨고 제 입장하고는 다른 제 입장에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입장을 쓴 것 같다는 전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분들, 박선영 선생님이나 이분이 이제 포항공대 인문학부에서 교수님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데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저하고 비슷한 이 국경 인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쓰시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분인데, 여기 보시면 놀라운 게 이걸 추적해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칼럼에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보수적인 강단사학은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오랫동안 이단시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딱 학부까지만 하시고 외국에서 석사, 박사를 다 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소개 드리려고 했던 그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런 분도 계십니다. 노계현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뿌리 고려 조선 영토사 간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통계적 업적 남겨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이런 글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2008년에 두만강과 압록강 국경인식을 깨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역사과나 사학과나 역사교육과가 아니라 이제 정치외교학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외교사학으로서 이제 이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외교사학. 그래서 사학자라고 할 수 있죠. 외교 관련된 국경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학자입니다. 또 이것도 뭐 학부 출신을 갖다가 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정통 역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이 사람도 원래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여기 나오죠. 영국의 역사가 외교관인데 맨 처음 경력은 1919년에 외교관으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역사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외교하다가 역사에 눈을 떠가지고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 이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계현 선생님도 외교 전공하셔가지고 역사에 이제 하게 된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뭐 외교학 출신이니까 역사학자 정통 아니니까 인정 못해. 이런 거는 정말 유치한 제가 보기에는 비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